이 영상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포일러가 들어있으므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되도록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지금까지 안 봤다는 건 애초에 볼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냥 보세요. 좋아요랑 구독도 누르고. 기다려드림. 눌렀어요? You don't want any part of this. 11년의 MCU 역사를 마무리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영화 좀 덜 보고 지갑에 돈이 좀 쌓이겠구나 싶었는데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니 미쳤습니까 마블? 도대체 몇 천만 명의 지갑을 거덜낼 생각입니까? 이번 영화에서 키워드를 꼽자면 크게 3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언맨의 후계자. 두 번째, MJ에게 정체를 들킨 스파이더맨. 세 번째, 멀티버스의 가능성. 이번 영상은 이 3가지 키워드를 다루면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추리보다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팬심 100%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과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제 아이언맨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블 스튜디오의 소장 케빈 파이기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이 엔드게임의 에필로그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3번째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영화라고 언급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틀 안에서 보자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누가 봐도 토니 스타크의 아들이자 제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는 피터 파커에게 있어 벤 삼촌과 같은 존재였죠. 물론 다른 유력한 후보들로 아이언맨 3에 나온 그 건방진 꼬마이자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에 나온 할리 키너, 그리고 아이언맨의 딸인 모건 스타크도 후계자로서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모건 스타크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지금은 제외해야겠죠. 한편 할리 키너가 후계자라면 사실 이번 영화부터 떡밥을 슬슬 풀어야 관객들도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리 키너의 배우인 타이 심프킨스가 Far From Home 캐스팅 목록에 없는 것으로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피터 파커는 토니 스타크의 오랜 친구인 해피 호건과 함께 일하고 있고 아이언맨이 남겨준 수트를 가진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이제 아이언맨처럼 스파이더맨은 본인의 수트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스파이더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후대의 아이언맨으로서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아는 MJ. 그러길래 목소리 변조 좀 하지 그랬어. 저번 영화 보니까 그 수트에 신문 모드 그건가도 있던데 그거라도 좀 쓰고 다니던데. 아무튼 MJ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안다는 전개는 원작 팬들에게 있어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MJ와 피터 파커의 연애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중요한 이벤트이자 MJ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둘의 결혼은 고 스탠리 옹께서 간절히 원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이기도 한 만큼 둘의 결혼은 매번 재밌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죠. 둘 사이에서 남매가 태어나는 이야기, 딸이 스파이더걸로 활동하는 이야기, 가족 전체가 스파이더 패밀리로 활동하는 이야기, 메리 제인과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피터 파커가 희생하는 이야기 등 둘의 연애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 어떤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은 팬들의 덕심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떡밥입니다. 그 인기 덕분에 스파이더맨 Loves Mary Jane이라는 별도의 시리즈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MCU의 스파이더맨과 MJ는 미성년자이므로 결혼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체를 알고 사실상 연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는 상당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떡밥은 바로 멀티버스입니다. 이 떡밥을 가지고 마블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아직까지 갈피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멀티버스는 일반 관객들에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MCU는 이미 멀티버스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은퇴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셨던 그 장면, 늙은 캡틴이 와서 팔콘에게 캡틴의 심볼인 방패를 물려주는 그 장면이죠. 이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시간여행 설정 붕괴 아니냐, 이전까지 있었던 캡틴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냐 하면서 궁금해하셨는데, 어벤져스 시리즈의 감독인 루소 형제가 중국에서 진행한 팬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에 의하면 엔드게임의 시간여행으로 인해 대체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헐크가 말했듯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죠. 과거로 돌아가면 새로운 현실을 만들 뿐입니다. 시간여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타임라인은 메인 타임라인에 간섭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드게임 후반에 나오는 늙은 캡틴은 메인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즐기고 방패를 샘에게 주기 위해서 메인 세계로 점프한 캡틴입니다. 즉, 나비 효과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평행세계임을 봐갔습니다. 이번 예고편에서도 닉 퓨리가 분명하게 서브 캐릭터인 미스테리오가 평행세계에서 왔다고 합니다. 원작에서 미스테리오는 환각술과 속임수를 쓰는 빌런인 만큼 미스테리오가 닉 퓨리를 속이는 그런 전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닉 퓨리가 그렇게 허술한 캐릭터로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티버스가 어떻게든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이유도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니 마블 유니버스와 팍스의 엑스맨 유니버스 때문입니다. MCU에서 만들 수 있는 스파이더맨 영화는 이제 Far From Home을 포함 딱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 스파이더맨의 저작권이 소니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니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파이더맨을 영영 떠나보내는 것은 마블 스튜디오와 디즈니에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디즈니는 어떻게든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을 더 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팬심이기도 합니다. 소니와 저작권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터 파커인 스파이더맨을 유지하려면 결국 소니가 스파이더맨 중심 마블 유니버스를 포기하거나 MCU가 스파이더맨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소니 마블 유니버스를 평행세계로 두어 사실상 MCU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스맨 유니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맨 시리즈가 다크 피닉스로 어이없게 종결난 지금 MCU와 엑스맨을 합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부트한 엑스맨을 다시 한번 리부트하기에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배우진과 그 브랜드와 캐릭터와 그리고 스토리가 사실상 아까울 겁니다. 그래도 엑스맨과 MCU의 편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영화를 평행세계로 두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차원의 구멍이 뚫려 두 세계가 합쳐졌다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두 세계를 합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의 예고편에서도 이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핑거스냅으로 인해 차원의 구멍이 뚫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메인 세계가 수차례의 핑거스냅을 겪은 관계로 이 세계와 다른 세계들이 섞여 리버풀이 바르셀로나를 4대0으로 이기고 토트넘과 결승을 벌여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한국 U20 대표팀이 결승전에까지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메인 세계가 수차례의 핑거스냅을 겪은 관계로 이 세계와 다른 세계들이 섞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소니 마블 유니버스와 엑스맨 유니버스가 섞이는 기존의 어벤져스 시리즈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대형 크로스오버 영화의 탄생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니 마블 유니버스가 만약에 멀티버스로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들어온다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을 유지하는 미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몇 개월 전에 소니는 장편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개봉해 전세계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니는 이미 멀티버스의 전개와 다양한 스파이더맨들의 등장을 깔끔하고 쉽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2대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의 팬이 되어 그의 이야기가 더 나왔으면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MCU에서도 카메오 형식으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마일스 모랄레스의 삼촌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소니와 마블이 멀티버스를 이용한 사례가 이미 있으니 어쩌면 마일스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소니 마블 유니버스와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의 MCU로 멀티버스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일하게 마일스 모랄레스만이 10대의 혼란과 영웅으로서의 성장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살려 팬들의 마음을 사고 이름을 바꾸지도 않은 채 오리지널인 피터 파커와 함께 스파이더맨으로서 팬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도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고정 팬층이 있다는 것은 무리한 도박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마블 스튜디오 측에서도 출연을 필히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맡고 있는 배우인 톰 홀랜드도 수차례 인터뷰에서 마일즈 모랄레스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피셜과 팬심으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기대하는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